자네, 관상이 바뀌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는 부귀만을 누릴 관상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상이 되었네. 때는 조선 중기, 신립이 젊은 시절, 하루는 사냥에 나갔다가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한 그는 급한 대로 가까운 마을을 찾아 숲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조금을 걸어가니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오늘은 저 집에서 하루 묵어가기를 청해야겠다. 그렇게 불빛에 다가가니 과연 대궐만한 기와집 하나가 나왔다. 그런데 이 집은 기이하게도 그 규모에 비해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마치 빈집과도 같았다. 신립은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웬 여자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사냥을 하다 길을 잃었는데 하루만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자는 신립을 빤히 쳐다보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사정은 딱 하나. 오늘은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신립이 재차 청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루만 자리를 내주시지요. 그러자 처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어떤 놈이 나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여기 계시면 함께 화를 당하실 테니 어서 돌아가시지요. 이에 신립이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죽이러 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이에 여자는 머뭇거리며 대꾸하지 않다가 신립이 계속해서 캐묻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얼마 전 집에서 일하던 종놈 하나가 앙심을 품고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제 놈의 아내로 삼겠다며 오직 나만 살려두었는데 나는 원수의 처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 오늘 나를 겁박하러 왔다가 끝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나와 더불어 화를 입을까 두려우니 어서 돌아가시지요. 이야기를 들은 신립은 얼굴에 노기를 띠며 말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을 봤나?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 놈을 없애드리리다. 여자는 재차 신립을 만류했으나 신립은 걱정하지 말라며 여자를 안심시킨 뒤 저녁상을 내어달라 부탁했다. 여자는 신립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었고 배를 든든히 채운 신립은 활을 메고 칼을 뽑고서는 안방의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종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과연 여자가 말했던 종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찌 생각은 해보았소? 그렇게 종이 여자에게 윽박을 지르며 병풍 쪽으로 점점 다가오자 신립은 병풍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번개처럼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종은 몸이 매우 날래 신립의 칼을 몸짓 한 번으로 피하더니 빠르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에 신립은 그를 따라 달려나가 대문 쪽으로 도망치려는 종을 향해 활을 쏘았다. 신립이 쏜 화살은 그의 목에 명중했고 종은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이에 신립은 종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이제 난 쉬러 가보겠소. 신립은 거듭 살해하는 여자를 뒤로 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여자가 신립에게 말했다. 저는 식솔들이 모두 죽어 이제 혼자 남은 몸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신립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이에다. 도리를 저버리고 그럴 순 없소. 이에 여자는 울며 거듭 청했다. 첩이나 종이라도 좋으니 제발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립은 완고하게 여자의 청을 물리쳤다. 다음 날 신립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그때 여자가 급하게 신립을 따라 나와 그를 붙잡았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이대로 저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실립은 이에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 얘기라면 어제 끝나지 않았소. 하룻밤 머문 빚은 어제 그 종놈의 목으로 이미 갚았소.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가던 길을 다시 나섰다. 그렇게 실립이 꿋꿋이 걸어가는데 그의 뒤편에서 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보시오. 여기를 좀 보시오. 이에 실립이 뒤를 돌아보니 집은 어느새 불타고 있고 여자가 그 지붕 위에 서 있었다. 이에 놀란 실립이 여자를 말리려 뛰어갔다. 당장 내려오시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 목을 찌르고는 지붕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실립은 불길 속에서 그녀를 꺼내려 했으나 불길이 거세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여자가 사라진 불길 속을 한참을 허망하게 바라보다 이내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좋은 곳으로 가시게. 그 일이 있은 후 실립은 무가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다 10여 년 후 함경도 운성 땅에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함경도는 야인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실립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실립이 밤이 늦도록 군영에 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신령 모습을 한 노인 하나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웬 놈이냐? 실립이 놀라 묻자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10여 년 전 자네가 구해준 처녀의 아비일세. 자네가 우리 집안에 복수를 해주었으니 그 빚을 갚으려 했는데 적당한 때가 오지 않았네. 이제 곧 자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실립은 한동안 잊고 있던 한참 전의 일을 떠올리고는 말했다. 그 일이라면 됐소. 내 받은 셈 칠 테니 어서 돌아가시오. 하지만 노인은 실립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곧 야인 주장이 난을 일으킬 걸세. 그 어려움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백마를 탄 자를 쏘게나.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구나. 얼마 후 과연 노인의 말대로 여진족 주장 니탄계가 군사 3만을 이끌고 난을 일으켰다. 이는 조선 개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전란이었다. 야인들은 경원진을 포위했고 이에 실립은 그곳을 구원하고자 군사를 몰아 포위를 뚫고 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본 야인들은 성을 한층 더 많은 군사들로 둘러싸았고 포위된 실립과 조선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실립과 병사들이 한참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실립의 시야에 적군 중 웬 백마탄자 하나가 보루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 어려움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백마를 탄 자를 쏘게나. 백마를 탄 자를 보고 노인이 한 말이 생각난 실립은 활을 꺼내어 그 백마 탄 자를 쏘았다. 그렇게 백마 탄 자가 실립의 활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죽으니 정말로 적들이 이를 보고 물러가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조선군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십수년이나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내게 은혜를 갚았구나. 그 노인 귀신은 이후로도 실립이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를 때마다 찾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었고 실립은 그 덕분에 연전연승하며 마침내는 난을 일으켰던 니탄계를 잡아 그 목을 벨 수 있었다. 이에 여진족들은 실립을 크게 두려워하여 더 이상 국경지대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실립은 당대 조선 최고의 맹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도 이런 실립을 매우 총애하여 그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골룡포를 벗어 직접 입혀주기도 할 정도였다. 그렇게 실립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전장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장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관상을 볼 줄 알았던 그의 장인이 사위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기이하다는 듯 말했다. 자네,
관상이 바뀌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는 부귀만을 누릴 관상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상이 되었네. 신립은 장인의 괴이한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게 무슨 해괴한 말씀이십니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신립은 장인의 말을 듣고 노인 귀신이 문득 생각났다. 이에 신립은 장인에게 10수년 전 여자를 구해줬던 이야기부터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도와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장인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웬 호리병 하나를 꺼냈다. 이걸 받게.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그 귀신을 보지도 말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말게. 그리고 다음에 그 귀신이 또 나타나거든 이 병의 뚜껑을 열게. 그리고 귀신이 사라지면 뚜껑을 굳게 닫고 다시는 열지 말게. 신립은 그런 장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 그가 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이로운 귀신을 멀리하라 한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으나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려 결국 귀신을 내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때마침 노인이 나타났다. 신립은 노인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 이내 꾸짖었다. 네 놈이 여지껏 나를 속여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모른 척해도 소용없다. 은혜를 갚는다더니 순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장인이 준 병의 뚜껑을 열자 귀신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귀신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신립은 장인의 말대로 병의 뚜껑을 잠가버렸다. 귀신은 한참을 들리지 않는 말을 하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신립은 그 후로 다른 누군가가 병을 열지 못하도록 항상 병을 직접 가지고 다녔다. 몇 년 후 10수만의 왜군이 조선으로 쳐들어왔다. 과거 니탄계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왜군이 조선 땅으로 쉼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조선의 국토는 빠른 속도로 쑥대밭이 돼가고 있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급하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고 이에 신립이 나섰다. 신이 반드시 왜적을 막겠나이다. 선조는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8천의 군사와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검을 내렸다. 그렇게 충주로 출병한 신립은 그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고 험준한 길목에서 적들을 막을 요량으로 문경세제의 진을 치려 했다. 그때 신립 앞에 노인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은 계속해서 다급하게 입을 뻥긋거렸다. 여태껏 자신에게 승리만을 가져다준 노인이었기에 신립은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으나 장인의 경고를 되뇌이며 필사적으로 노인을 무시했다. 하지만 노인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자 신립은 칼을 뽑아 노인을 베었다. 허나 칼은 노인의 몸을 통과해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이때 신립이 칼을 휘두르다 그만 노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노인의 입모양이 보였다. 안 돼요. 내 진을 치셔야 하오. 여기에 진을 치면 안 된단 말인가. 그의 입모양을 본 신립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병의 뚜껑을 살짝 열었다. 탕금대의 진을 치셔야 하오. 탕금대는 문경세제와 달리 산지가 아닌 벌판인 곳이었다. 탕금대라. 노인은 이어 말했다. 어찌 험산 따위에 의지하여 싸우려 하십니까? 평야에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천하 명장의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탕금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번 전투는 나라의 운을 건 싸움이니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싸움 후에는 두 번 다시 호리병을 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한 신립은 좌우 부장을 불러 문경세제가 아닌 탕금대의 배수진을 지도로 명했다. 이에 휘하장수들이 하나같이 그를 말렸으나 신립은 완고했다. 얼마 후 왜군이 탕금대에 도착했고 조선군은 그들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노인이 이기는 법을 알려준 이전의 전투들과는 달리 전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때 신립 앞에 노인이 나타났다. 네 이놈, 네 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때 노인의 얼굴이 과거 불타 죽은 여인의 얼굴로 바뀌었다. 나를 버리고 떠나다니 넌 죽어 마땅하다. 신립은 이제서야 이 모든 것이 여인의 복수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진영은 밀려 왜군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이에 신립은 직접 활을 들어 왜군 장수를 겨냥했다. 그때 귀신이 신립의 화살을 부러뜨렸다. 내 너를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 빚은 하룻밤 머문 빚은 네 탕계의 목으로 종놈의 갚았어. 목으로 갚았어. 그러더니 귀신은 몸을 날려 활을 쏘는 병졸들의 눈에 모래를 뿌려대며 방해했고 그렇게 벌판에서 물을 등지고 포위당한 조선군은 죽기로 싸웠으나 결국 대패하여 전멸하게 되었다. 마지막 하나의 화살까지 모두 부러지자 신립은 남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